안녕하세요. 오늘 서회를 맡은 앵코포의 박창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클라우드 상에서의 오라클 DB라는 주제로 한국 오라클의 김민수 컨설턴트님을 모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세일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통 클라우드 그러면 DB 생각하실 때 오픈소스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오라클 DB도 다양하게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라클에서는 좀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베이스는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라는 점이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이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성능과 뭐 보안성, 뭐 신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는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DB를 클라우드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경제적이라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오라클 DB를 클라우드 상에서 쓰면은 뭐 비용상의 이점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온프라미스 상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죠.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비용적인 장점을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누리실 수가 있고요. 이제 초기 비용이 이제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달 사용한 만큼만 이제 비용을 내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비용 안에는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만 포함된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그 서버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서버 관련된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된 이제 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클라우드가 아니라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죠. 예, 그 부분도 이 클라우드에는 그 가격에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비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오라클 하면 성능이 되게 상징적인데 이게 또 클라우드로 올라가면 약간 성능은 조금 뭔가 트레이드오프로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클라우드의 컨셉 자체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컨셉을 보면 성능보다는 어떤 효율성과 좀 편리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라클 클라우드가 어떤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OCI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 OCI의 어떤 장점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OCI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가용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 SLA라고 하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대한 기준들을 클라우드 벤더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가용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오라클은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가용성뿐만 아니고 성능과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의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SLA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제 고객분들, 사실 기업 고객분들은 클라우드를 이제 이관하실 때 그 가용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는 이제 성능과 어떤 운영 관리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대로 클라우드에서도 구현을 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타임 외에 그 성능 부분까지도 SLA에서 그렇죠. 보장을 예, 해주시는.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인프라를 이걸 물론입니다. 쓰니까. 네. 그러면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네. 그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썼을 때랑 차이가 OCI에서 조금 난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좀 그런 기능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기능적인 면으로 보게 되면 오라클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이 클라우드에서도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즉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셨던 고객들은 동일한 그냥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저희 제품이 만약에 타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능에 대한 부분도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은 뭐 지금 상황이 좀 다르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똑같은 제품, 똑같은 도구라는 전제로 봤을 때 하이브리드로 구성하기도 되게 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차별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셨던 고객이라면 그 부분의 일부분, 즉 뭐 개발 테스트 환경만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기존과 이제 기능이 똑같고 소프트웨어가 같기 때문에 쉽게 데이터를 뭐 옮겼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용이하게 된다는 점이죠. 예, 그것도 또 하나의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일종의 뭐 예를 들면 ETL 작업을 하는 배치성 업무를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받아주고 프로덕션 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뭐 이런 구성도 가능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단순히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베이스 좀 이게 경험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또 하나의 서버가 그냥 클라우드 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능 구현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건 똑같은 오라클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데이터 옮기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고민도 전혀 할 필요도 없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오라클에서 지원해 드렸던 모든 기능들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르지 않습니다. 예, 동일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백업이나 복구 같은 부분도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예,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기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백업 복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전문 어떤 DBA 분들이 이제 다루시게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면서 되게 이제 쉽게 구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백업 서비스라는 솔루션이 있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을 전문으로 받는 서비스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전문 DBA가 사실 아니더라도 그냥 쉽게 UI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데모는 김민수 컨설턴트님이 직접 시연해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어쨌든 클라우드에서 이제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에 보이시는 어떤 그림은 그 오라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모습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장 밑단에 보이시는 그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AD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의 리전 안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독립된 AD가 3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의 AD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용성 높은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플랫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가상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 쉽게 자기만의 어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센터를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IaaS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가상 머신 컴퓨터 환경이나 아니면 베어메탈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가상 머신의 1코어부터 선택을 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저희는 이제 업계 최초는 사실 아니죠. 예, 베어메탈 형태의 서버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에 한해서는 이렇게 베어메탈 형태의 그 서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핫한 것이 바로 이 GPU에 대한 그 프로세서인데요. 가장 최근에 엔비디아 V100 GPU가 저희 그 베어메탈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도 되게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NVMe 방식의 SSD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공유 스토리지를 위한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용 스토리지인 블록 스토리지 모두 SSD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단순하게 저장하고 뭐 하는 용도의 아카이브와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사실 잘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이고요.
IT의 어떤 큰 트렌드 변화가 있었죠. 현재 이제 클라우드 시대까지 오게 됐는데 그에 맞춰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혁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도 경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동일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서 구성하셨던 그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셨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형태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자동화된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초기에 프로비저닝 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부터 운영하시는 단계까지 자동화된 어떤 그 툴을 통해서 쉽게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백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단순히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백업과 복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는 이 역시도 되게 쉽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 DBA 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용자라 하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UI를 통해서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백업받고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역시 가장 작은 단위인 CPU 1코어부터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엑사데이터 머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오라클 제품이 있는데 그 역시도 클라우드에서도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라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기능들이죠. 예. 기존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고요. 이것 역시 전체가 다 클라우드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은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옵션은 클라우드에서는 모두 무료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용성에 대한 기능들이죠. 예. RAC라고 이제 고가용성을 나타내주는 이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DR이나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가드나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RAC 같은 경우는 오직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유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유스 케이스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새로운 신규 업무를 그냥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의 높은 가용성에 대한 그 요구사항들도 충분히 구현해 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운영하셨던 그러니까 그냥 온프레미스에서 운영하셨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이관을 해서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오라클이 제공해드리는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이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뭔가 테스트를 필요할 때 이런 솔루션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관하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을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클라우드의 어떤 개발 환경 운영하실 때 사실 개발 환경의 데이터는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뭔가 복원해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을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현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만을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DR을 아예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비용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DR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시는 건데 기존에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그 이제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도 평소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죠. 네,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일단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전담 조직이 그 고객분들을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라는 분들을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고객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의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술도 보유한 조직이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케어를 충분히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 벤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동일한 내용들을 이제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제 100%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클라우드를 갔을 때 클라우드의 일반적인 이점은 당연히 누리실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 어떤 자동화된 툴들 이런 것들도 그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그 데모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데모를 보고 다시 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는 그 IaaS 서비스죠. 오라클 클라우드의 IaaS에 대한 부분인데요. IaaS라고 하면 보통 컴퓨터를 만들고 뭐 스토리지를 만들고 그래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가상의 네트워크를 먼저 구성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사용자가 가상의 네트워크를 직접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원하는 IP 대역을 지정해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물리적으로 분리된 AD 3개, 3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상 머신이죠. 인스턴스를 하나 원하는 AD를 지정해서 그곳에 인스턴스를 이제 설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OS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그 스펙이죠. CPU와 메모리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키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터미널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네, 원하는 서브넷도 선택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인스턴스에 만약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경우에 스토리지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블록 볼륨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스토리지고요. 저희는 이제 SSD 스토리지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AD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데이터 그 스토리지의 사이즈 그리고 백업에 대한 정책을 정의하시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더 빠르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인스턴스에 방금 만들었던 그 스토리지 볼륨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그 가상 머신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인스턴스 쪽에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스토리지 볼륨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그 인스턴스에 지금 생성했던 100GB의 어떤 스토리지가 붙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AD를 선택을 하고 원하는 그 CPU 스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에디션 중에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베이스의 그 스토리지 용량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진 인스턴스에는 루트 권한을 저희는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터미널로 접속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그 키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필요한 이제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백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동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룰에 맞게 자동으로 백업이 되게 됩니다. 네, 설치에 대한 과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게 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가장 최신 버전이죠. 예, 이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키 인증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만들 때 사용했던 키와 관련된 페어가 되는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콘솔에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라클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지만 루트 권한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셨던 분들이 사용하셨던 동일한 명령을 가지고 클라우드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동일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세스와 리스너 프로세스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오라클 클라우드의 그 화면에서 제공되는 그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통해서 동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